안녕하십니까. 신직업의 발견 박성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김진택 교수님을 대신해서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6월은 미래를 주도하는 4차 산업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직업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인공지능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영상 보시죠.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세기의 대결로 화제가 되었었던 영상이네요. 네, 그 지난 3월 인간과 인공지능이 벌인 이 대결에 전 세계 인공지능 개발자들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그 인공지능이 의사보다 더 정확하게 암 진단을 내리는가 하면 인간과의 퀴즈 대결에서도 압승을 거두면서 인간을 자극하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기사를 쓴다든지 혹은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 인공지능의 분야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인공지능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고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미래 먹거리로 너나 할 것 없이 인공지능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신직업의 발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 그리고 이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전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에서 만나는 미래를 주도하는 4차 산업 특집 마지막 시간입니다. 알파고를 통해 전 세계의 관심을 끌게 된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고 글로벌 기업들은 앞다투어 인공지능 개발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4차 산업시대의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인공지능과 함께 인공지능을 연구, 개발하는 인공지능 전문가에 대해 알아봅니다. 네, 오늘의 신직업 인공지능 전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인공지능 전문가 정우식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한국인공지능협회 김병훈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그 신직업의 발견 첫 번째 공식 질문입니다. 대표님, 네.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mindmap.ai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정우식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하는 일은 챗봇을 유저가 쉽게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거를 이제 제가 직접 만들었고 네네네. 지금은 이제 운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챗봇을 유저가 만든다는 거는 직접 누구든지 챗봇을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기존의 그 한글 워드처럼 네네. 이제 웹상에서 쉽게 에디팅 하듯이 이제 네네. 만들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음. 예, 서비스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그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저희가 서비스하는 앱을 통해서 이제 챗봇을 만들면은 유저가
예, 유저의 그 의도에 맞게끔 네네. 챗봇이 대답하게끔 하는 그런 서비스이니까 이제 네네. 예, 의도에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걸 네. 이제 인공지능으로 볼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현재 한국인공지능협회 그러면 소속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협회와 관련해서 협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알파고가 일반인들에게 인공지능이라는 화두를 던져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바둑뿐만 아니라 그 서비스나 의료, 금융, 물류 등의 많은 분야의 인공지능이 진출을 했습니다. 네. 이런 4차 산업의 시대에 맞이해서 일반 시민들에게는 저희들이 알기 쉽게 기술을 설명해 드린다든지 네. 그리고 그런 어떤 자료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자료들을 공유해 드린다든지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 개발자나 도메인 전문가들에게는 공동 연구를 조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든지 그리고 인적 네트워크를 지원해 드린다든지 그리고 뭐 인공지능 생태계를 위한 어떤 노력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정부나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어떤 정책 그 자문을 한다든지 네.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관련 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요. 네. 그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하면 일단 인공지능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예. 대체 인공지능이라는 게 뭘까요? 그 인공지능만큼 참 의견이 분분한 그런 네. 단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지능이라는 말에 네. 포커스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사람으로 치면은 뭐 생존을 위한 원초적인 지능, 혹은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지능, 네. 혹은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을 때 그 임무를 그 풀어 나가는 그런 지능, 네. 그런 전문적 지능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이제 주로 전문적인 지능에 주로 이제 포커스가 되어 있는 것이 현재 네네. 사실이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데이터로 훈련이 돼서 네. 점점 어떤 인지 능력이 향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그런 인지 능력이 쌓이고 쌓여서 사람 수준에 도달하거나 네. 사람보다 높은 경제에 이르렀을 때 그 네. 분야의 인공지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시 생각을 해보면 1차 산업이라는 게 예. 기계가 된 거, 기계화. 그렇죠. 예. 사람이 이제 물리적 노동력을 대신하는 네, 기계라고 네. 보고요. 그리고 3차는 2차가 예, 1차 다음에 2차가 조금 더 이제 발전된 전기 기계 전기를 예. 한 이제 어떤 대량화 같은 개념이라면 3차가 정보화 정보화고 이제 4차에 이르러서 이제 사람이 이제 지적 능력을 대신하는 네, 그래서 그 지능화라는 게 핵심적인 키워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사실 이제 그 알파고 이후에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일상에서도 쓰는 아주 그 이제 흔히 듣는 단어가 됐는데요. 네. 그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이렇게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여러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저희들이 농담으로 알파고가 큰일을 했다라고 네. 이제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네. 실제로 알파고라든지 뭐 IBM의 닥터 왓슨이라든지 네. 사람의 능력보다 뛰어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는 그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고요. 네. 그리고 뭐 기술적인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하드웨어 기술도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 예전에 신경망 같은 것들을 구현하거나 프로세스를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그 연산들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뭐 GPU를 이용해서 뭐 병렬 연산을 한다든지 그런 기술들이 이제 새롭게 발견이 돼가지고 네. 그런 기술적인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좀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네.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또 부각시켜줬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뭔가 이게 맞물리면서 서로 그렇죠. 시너지가 네. 났다고 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대표님, 그 인공지능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과 같은 게 있을까요? 이전에 저희 그 3차까지는 세탁기를 만들고 네. 그 시간 동안 TV를 볼 수가 있는데 네네네. 예,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한테 네. 자기의 지적인 일을 맡기고 네. TV를 볼 수 있는 어. 그런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은 사람은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예, 앞으로 그런 고민과 제도가 많이 네.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인공지능의 세상이 펼쳐지면 그런 부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데, 뭐 다양한 분야의 인공지능이 쓰일 수 있겠지만 그 인공지능의 쓰임새가 가장 기대가 되는 또 활발한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이 분야도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네. 분야가 이제 많이 정해질 수가 있을 건데요. 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인공지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 기업입니다, 현재.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개발을 할 때 네. 기업의 니즈가 많이 담겨 있는 상태로 개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각 기업들도 많은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업의 분야만큼 사실은 인공지능의 분야가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구분을 좀 해보면 예를 들어서 자연어 처리라든지 네. 그리고 음성 인식 처리라든지 뭐 빅데이터 분석 같은 것을 통해서 인공지능 비서 같은 것들이 나올 수가 있고요. 네. 애플의 시리나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타나 같은 그런 예가 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자율주행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는 테슬라라든지 구글이나 우버 같은 경우에 그런 쪽 기술들을 많이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드론으로 물건도 배송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이미 이제 일부 시행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군대로 치면은 무인 정찰기라든지 그리고 정보관계부처라든지 어떤 국가의 자원을 감시한다든지 네. 그리고 재난 상황이 있었을 때 사람이 투입되기 힘든 곳에 네. 드론이 투입된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예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IoT나 의료 같은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네. 아까 소개에서도 나왔던 닥터 왓슨 같은 경우에 네. 이미 이제 거의 영상 판독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의 수준이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빅데이터나 금융 쪽으로 가게 되면은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투자를 자문한다든지 네. 투자 어떤 동향을 분석한다든지 이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많은 분야가 있는데요. 그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을 이해한 그런 전문가 집단에서 어떤 네. 상상력을 발휘한다면 네. 그 분야는 더 커질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예.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예. 저희가 공상과학 영화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주로 오해라고 하면은 뭐 이제 어떤 이미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화라든지 소설을 보게 되면은 인공지능이 어떤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나쁜 역할도 하고 뭐 그런 네. 역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네, 어떤 그 상상 속에서의 그런 이미지랑 네. 그리고 현실 속에서의 바둑계의 알파고 의료계의 닥터 왓슨 이런 것처럼 현실에서도 이게 더 이상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그 대표님 보시기에 우리나라 그 인공지능 전문가에 대한 인식 수준이라고 하면 어떤가요, 지금은? 인공지능 전문가라는 말이 실은 이제 저 역시도 좀 생소한 그런 인공지능 단어입니다. 전문가로 나오셨는데요. 네, 현장에서는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이렇게 꼭 지칭하는 것보다는 네, 이제 네. 그 분야에서 이제 그 분야 관련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전문가라고 이렇게 네. 지칭이 그럼 되는데, 어떤 그 이름으로 불리어지나요? 현장에서는 인공지능 어, 전문가를. 현장에서는 그냥 딥러닝 뭐 마스터, 전문가. 네. 뭐 예, 그런 이제 딥러닝, 머신러닝 네. 잘하는 뭐 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예, 뭐 이런. 사이언티스트 뭐 네. 그런 이야기도 좀 네. 듣고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 계신 모든 분들을 이제 그냥 좀 네. 통칭해서 이게 인공지능 전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 인공지능 전문가는 제 개인적으로는 네네. 최근에 그 뉴스나 미디어에서 이렇게 좀 많이 사용되는 되면서. 단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 그리고 예, 이제 예. 앞으로 이런 개념들이 신조어에 가깝기 때문에 네, 개념들이 차츰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제 왓슨이라든지 혹은 그 뭐 알파고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다 해외에서 많이 개발이 됐던 부분인데 네. 지금 그 우리나라의 그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 개발 같은 부분에서는 국내 현황은 어떤가요? 예. 그 한국이 아직 인공지능 분야에 있어서 좀 뒤처진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자료를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비해서 약 2.6년 정도 차이가 있다라고 네.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에 반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 1.6년 정도 차이가 중국이 있다. 우리나라보다 더 앞서 그렇죠. 있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그 이제 몇 가지 수치들이 있는데요.
뭐 수치가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렇죠. 뭐 이제 수치를 본다라고 하면 인공지능 관련 특허가 2015년도 기준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약 6천여 건, 네,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3천여 건, 네. 이에 반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약 300여 건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연구 논문 20배가 차이가 나네요. 네, 좀 차이가 있죠. 네. 예. 그래서 연구 논문으로 봤을 때는 지난 약 20년 기준으로 네. 중국은 약 13만여 건, 네. 그리고 미국은 약 11만여 건. 중국이 여기서 네, 중국이 좀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은 4만여 건, 네. 한국의 경우는 약 19,000여 건. 그래서 음. 한국도 좀 여기서 좀 열세인 거죠. 그리고 그리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양적으로도 성장을 했지만 네네. 그 논문 인용률이라고 해서요. 네. 얼마나 질 좋은 논문을 생산했느냐 그렇죠. 그런 부분도 네. 되게 중요한데 논문 인용률이 거의 이제 미국 수준으로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이 무섭군요. 그렇죠. 그래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좀 많이 성장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부 투자 규모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3조 규모, 유럽 같은 경우에는 1조 2천억 규모, 네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조 원 규모, 한국 네. 같은 경우는 약 1,000억 원 규모로 집계가 됐습니다. 네, 차이가 많군요. 네. 그 선진국에서는 인공지능 전문가 같은 이제 비슷한 직업이 많이 알려져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아까 송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그 인공지능 전문가라고 이제 어떤 한 단어로 이야기하기에는 네. 그 종류가 사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분야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그 이론을 연구하는 이론 분야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응용 기술을 연구하는 응용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학계나 기업의 연구기관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쪽에서의 어떤 뭐 직업군이라고 굳이 표현한다고 하면 뭐 과학자나 이제 연구원 정도가 되겠죠. 네네. 근데 그런데 응용 분야로 가게 되면은 네. 이게 분야만큼이나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자연어 처리라든지 네네. 어떤 이미지 프로세싱이라든지 그다음에 로보틱스라든지 네. 의료라든지 뭐 금융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각각의 분야가 되는데요. 네네. 뭐 역할적으로 따진다라고 하면 네. 그쪽 해당 도메인의 도메인 전문가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셋을 만들거나 학습할 때 쓰는 어떤 준비를 한다든지 네네.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주는 그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그 어떤 수학적인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네. 그런 도구들이 이제 한계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어서 특정 알고리즘이나 특정 어떤 데이터를 학습할 때 네. 그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개발자가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뭐 역할적으로 봤을 때는 세 가지 네네네. 정도가 있을 것이고요. 네네. 분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알려진 게 뭐 알파고, 왓슨 이런 정도인데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 인공지능 활용 사례 같은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례가 좀 많은데요. 뭐 이제 우리가 그 아마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존에 이제 물류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네. 물류 서비스 센터에 그 키바라고 하는 자율주행 로봇이 있는데요. 네네. 이 로봇이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 창고에서 물건을 가져가고 네네. 물건을 가져오고 네. 이런 일들을 이제 사람 대신에 아. 기계가 하는 것인데요. 네네네. 기존에는 사람이 했을 경우에는 뭐 길면은 한 24km 정도 하루에 네. 그 이동 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도 굉장히 긴 거죠. 예, 굉장히 고된 노동인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을 이런 기계들이 대신을 해주고 있고요. 네. 그로 인해 가지고 약 20% 정도 비용 네. 절감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 드로우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네. 그 본 것 같아요. 그 그림.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을 사용자가 손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네. 그 손그림을 그린 형상을 분석을 해가지고 네네. 어떤 그 물체를 표현하려고 했는지 그런 것들을 인지해서 이 물체와 가장 유사한 사물들에 대한 이미지를 네네.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고요. 네.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그 딥페이스라고 해서 네네. 그 얼굴 인식하는 네. 그런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네네.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컨텐츠 수로 보면은 네. 하루에 약 25억 건. 네. 사람들이 계속 올리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경우는 약 3억 건.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네네네. 이제 학습 데이터는 굉장히 이제 부러울 정도로 충분한 그런 양인데요. 네네. 이제 그 이미지가 올라오면 그 이미지에 사람 사진이 있습니다. 네네. 그 사람들 사진에 어떤 그 이미지 페이스 형상을 네. 분석을 해서 네네네. 그 페이스북 유저를 특정하는 기술인데요. 네네. 예를 들면은 뭐 제가 페이스북을 이용하다가 네네. 뭐 단체 사진을 하나 올렸다라고 네네. 하면
여기 이제 딥페이스는 네네. 거기에 올라온 사진들의 네. 인물들을 페이스북 계정에 특정시켜서 네.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직접 하지 않아도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특허를 하나 또 출원한 게 있는데요. 네. 그 감정 분석이라고 그래서 네. 제가 제목을 적어왔는데 네. 감정 정보를 통한 텍스트 메시지 보강. 네. 이게 이제 특허 제목이에요. 네네네. 이게 뭐냐면은 그 사용자가 스마트기를 이용해서 네. 타이핑을 하거나 네네. 어떤 타이핑을 누르는 강도, 네. 그다음에 손가락의 위치, 네. 그리고 타이핑하는 시간 간격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지금 현재 이 글을 올리는 사람의 감정 상태가 어떤지를 판단하는 네. 그런 서비스도 나와 있습니다. 표정을 보지 않고 이 누르는 정보만 가지고도 그렇죠. 감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뭐 이를테면 이제 어떤 이야기를 썼다가 네. 다시 지운다든지 내가 썼다가 지웠던 데이터가 단어가 무엇이었는지 뭐 네. 이런 것들이 다 종합돼서 판단이 되는 거죠. 아, 정말 이런 네. 네, 다양한 분야에서 네, 활용이 되고 있군요. 그렇다면 이제 그 두 분 인공지능 전문가 입장에서 인공지능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먼저 이사님부터. 일단은 그 결국에는 인공지능이 하려고 하는 일이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네, 네. 사람이 하는 일, 그 중에서도 이제 지적 어떤 일들, 그런 일들을 대체하는 것이 목표인데요. 핵심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전문가 집단이 되게 좀 잘 되어 있어야, 갖추어져 있어야지 그 분야 네. 인공지능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왜 그런가요? 그러니까 네. 전문가들이 하는 일을 네. 그 대신해 소프트웨어가 주는. 대신해 주기 때문에 아, 뭐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콜센터라든지 네네. 콜센터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분들이라든지 네네. 그런 분들의 일을 대신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챗봇이나 그런 것들이. 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기술 외적으로도 보면 어떤 인공지능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일자리 문제라든지 그런 사회적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뭐 기술 외적으로 좀 핵심으로 다뤄야 될 주제가 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결국에 인공지능이 사람을 돕는 기술이기 때문에 네. 얼마나 공정하게 이 기술이 쓰여졌느냐.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한쪽으로 치우쳤다. 어떤 특정 이익을 위해서 어떤 돌아가게끔 만들어져 있다라고 네.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도 기술 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 놓치지 말아야 되겠군요. 또 대표님 생각에는 예, 저는 조금 전에 김병훈 이사님께서 말 중에 데이터라는 말이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네. 거의 데이터가 이제 계속 거론되는 말이었는데 네. 인공지능에서 개발적인 면에서는 네. 데이터가 가장 핵심입니다. 네. 뭐 사람이 그런 말을 해서 일어서기까지 5,000번을 넘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실은 이제 그 5,000번에 넘어지는 것을 머릿속에서 뉴런이 이제 네. 데이터로 인식해서 저장되어서 그 다음에는 잘 안 넘어지고 그런 것처럼 아. 이제 그런 데이터를 이제 인공지능이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해서 그 특징을 추출해서 이제 네. 우리가 필요한 그 기술들을 인공지능의 역할에 맞게끔 심어주는 게 이제 네. 그런 작업들이거든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데 국내는 이제 이사님께서 조금 더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좀 네. 많이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데이터 확보와 그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운영 관리하고 이제 분석하느냐 그런 게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네. 핵심인 것 같습니다. 개발적인 측면에서. 네, 네. 네. 그 인공지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데이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점점 더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깊이 파고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 사례를 보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 네. 자료 있으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국내에서 가장 먼저 도입된 챗봇이라는 쇼핑몰의 톡 집사입니다. 예, 먼저 들어가시면은 반갑습니다, 고객님. 쇼핑 톡 집사 알프레드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관련된 거를 선택을 하면은 톡 집사가 상품에 대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깎아주세요 하면은 톡 집사가 거기에 맞는 것을 검색을 해가지고 가장 이 유저에 맞는 최적의 어떤 그런 상품들을 이렇게 제시하는 24시간 동안 가능하고 사람이 대응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이제 똑똑한 톡 집사가 네. 작년에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가장 먼저 쇼핑몰에 이렇게 도입이 되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챗봇이 이제 일생활에 이제 이미 이렇게 구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도입되고 나서 사람들 반응은 어땠나요? 궁금하네요. 처음에는 네. 실은 이제 훈련을 덜 받았기 때문에 네. 조금은 인공지능은 알파고 좀 똑똑하다고 생각했는데 네, 점점 네, 이제 네. 익숙해지면서 지금은 많이 이렇게 똑똑해진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네. 네,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 문의에 관계된 것이고요.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제 거의 사람처럼 이렇게 네,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고 뭐 문의라든지 발송이라든지 뭐 입금이라든지 그런 걸 이제 거의 상담사와 똑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네. 그 정도로 지금 발전되어 있는 그런 네.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행 파트에 이제 톡 집사라고요. 네. 그 여행도 이제 유저에 맞게끔 이제 그런 여행도 이제 물어보면은 쇼핑과 같이 이제 여행 분야도 이렇게 365일 24시간 실시간으로 톡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편리함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이게 이제 국내 사례이고요. 그리고 네. 다음으로는 해외 사례로 네. 영상을 보면서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あ、はじめまして。ペッパーです。かわいいね、ペッパーさん。 이웃나라에서 CM으로 보여드리는 장면인데요. 소프트뱅크라고 제가 일본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다녔던 회사에 이제 CM으로 지금 일본에서는 이 페이파라는 네, 네. 예, 인공지능을 이제 캐릭터화 시켜서 이제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유저한테도 플랫폼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형태는 그 우리나라의 폰 팔듯이 네, 네. 한 대당 19만 엔 정도 하고요. 뭐 하나로는 한 200만 원 정도. 네, 네. 그리고 월 한 25만 원 정도의 이제 이런 플랫폼 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요. 그런 상당히 이제 발전된 그런 경우이고요.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생활을 이제 곧 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인간과 인공지능이 이렇게 공존한다는 네. 그런 거를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얼마 전에도 그 페퍼 도입해서 네. 그러니까 노인 요양원 같은 데서 이제 페퍼 도입한 이후에 네. 그 노인들의 자립도가 높아졌다 뭐 이런 것도 이제 기사로 본 것 같은데 예. 네. 인공지능이 진짜 활용되는 분야가 정말 넓으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이제 돌보미 서비스에도 상당히 이렇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럼 다시 자리로 모셔서 다음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인공지능 전문가가 사람을 대신해서 일도 해주고 좋은 것도 참 많을 것 같은데 그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뺏기지 않을까 또 사람보다 더 똑똑해지지 않을까 뭐 우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업무 수행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어떤 직업 윤리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인공지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특징을 잘못 심으면은 네. 예, 또 사람도 심성이 안 좋은 사람이 있듯이 인공지능도 심성이 안 좋은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그럴 수 부분은 있군요. 인간과 비슷하게
행동할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따라서 이제 네. 최근 이제 국제적으로 네. 그 AI 관련해서 네, 이제 네. 그런 거를 이제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윤리적인 부분이 네, 네. 지금 잘 만들어야지 네. 나중에 이제 인간의 욕심을 네, 네.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예전에 이제 바벨탑이 잘못 음. 만들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무너지듯이 네, 네. 어떤 그런 거를 미연에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현명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인공지능을 꿈꾸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그 인공지능 전문가가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예, 저는 제가 기억력이 안 좋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억력을 네네. 에고 챗봇을 만들어서 네. 이제 제 대신 기억을 하게끔 하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이 에고 챗봇이 네. 저와 성향이 비슷해서 네. 저를 좀 대신해서 도와줄 수 있는 예, 그런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네네. 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부분에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아까 이제 에고 챗봇을 이제 생각하게 된 계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제 어떤 과정들이 중간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프로그래밍적인 언어 능력을 배워야 하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기초적인 수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네. 이런 지식보다는 그 창의성 플러스 네. 그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네.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네. 이 창의성은 어디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예, 네, 분야이네요. 실질적으로 그 이 인공지능도 네. 그 확률을 위배하는 그런 창의성에 의해서 이렇게 최근에 그 판도라 문이 열렸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일 것 같은데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예, 있으세요? 예전에 이제 인공지능은 네. 1950년대에도 이제 네. AI라고 이제 학문적으로 계속 개발해 왔을 거예요. 네. 그리고 80년대에도 상당히 이렇게 부흥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90년대에 계속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이 확률이 계속 이렇게 오버피팅 개념에서 이제 네. 확률이 계속 늘어나니까 네, 네. 이제 그 확률을 사람이 이제 컴퓨터가 따라갈 수 없는 네, 네. 그런 확률을 되었는데 네. 2011년도에 네. 판도라 문이 열리면서 네. 사람처럼 잊게 하는 네. 예, 전문적 영어로는 이제 드랍아웃이라고 하는데 네, 네. 잊게 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네. 지능이 잊는다는 게 망각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모든 걸 네. 기억하는 게 아니고 네. 사람들처럼 잊게 해서 네. 지능을 더 높이는 네. 그런 창의성에 의해서 네. 아, 예. 그게 굉장히 아이러니네요. 그러니까 네. 사람이 이제 망각을 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네.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잊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지능을 높이는 뭐 예.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아, 재밌네요. 네. 그렇다면 그 현재 이제 그 한국 인공지능 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인공지능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면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 행사 중에서요. 대외적인 행사로는 그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제1회 도쿄 인공지능 그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아, 일본에서 열리는 건가요? 예, 일본에서 열리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이제 메인 파트너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그 인공지능 업계에서 네. 선도 국가에 속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선도 국가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재 일본의 인공지능 현 주소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리고 9월 달에는 국토부와 인천시가 주최하는 네, 네. 그 2017 코리아 드론 챔피언십 대회를 엽니다. 네. 거기에도 저희들이 이제 주관사로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네, 네, 네. 거기 저희들이 맡은 부분은 그 드론의 자율주행 네, 네. 요것들을 이제 대회로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리고 이 밖에도 한독 상공회의소와 함께 그 혁신 기업을 선정해서 네네. 이노베이션 어워드라는 것을 이제 부여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부 프로그램으로서는 지금 한참 환경 문제나 생활 네. 건강 같은 네. 것들이 화두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황사나 미세먼지, 그 아주 중에서도 심각하죠. 그 중에서도 미세먼지 네, 네. 이런 부분들을
그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데이터를 취합하고 분석해서 네, 네. 원인을 한번 밝혀본다든지 그리고 그것들이 미치는 영향을 한번 분석해 본다든지 네, 네,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재미있고 유익한 네.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고요. 네, 네. 인정 그런 걸 네트워크, 협회에서 다 기획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들이 기획도 하고 네. 이제 지원도 하고요. 네. 그런 것들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밖에 다른 유익한 프로젝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인적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 희망하시는 분들은 네, 많은 네. 연락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협회로 연락을 드리면 되는 거죠. 네. 그 현재 그 인공지능 전문가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라는 말씀은 해주셨는데 현재 상태에서 인공지능 그 전문가는 어떤 분야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수 인공지능 분야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주로 이제 연구개발 분야가 한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응용 쪽 분야 같은 경우에는 해당 도메인 지식 전문가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을 그 핸들링하는 데이터 분석가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개발 소프트웨어적인 개발이 필요할 때 개발에 참여하는 개발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범주로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각 분야로 따지면은 뭐 기업의 개수만큼이나 다양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최근에 그 인공지능 기술을 응용한 스타트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스타트업들이 그 분야들이 여러 분야들로 진출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를 들면 어떤 분야가 예, 있을까요? 예를 들면은 뭐 서비스라든지 네. 물류라든지 네. 의료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그 사람이 하던 일을 업무가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네.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네, 네. 거의 그 사람이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뭐 있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일반인들한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렇죠. 협회에서는 사실 이제 이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또 알려주는 것도 큰 역할 예, 그런 중에 역할도 하나겠네요. 하고 있죠. 예. 네, 그렇군요. 그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전후를 비교를 해보면 변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예. 어떤 변화가 있고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그 변화라고 하면 이제 분야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서두에 설명드렸던 뭐 아마존 물류센터다 예를 네. 들어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뭐 금전적으로도 뭐 20%의 원가 절감을 했다라고 하지만 네. 수치적으로 측정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계셨던 네, 네. 근로자들의 근무 여건이 향상됐다든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가 자동화로 적립이 됨으로 인해서 네, 네. 최종 소비자들이 배송 기간이 짧아졌다든지 네,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변화를 직접적으로 느끼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네. 은행 업무라든지 저희들이 은행 업무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네, 네. 콜센터에 전화를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항상 전화를 하게 되면은 앞에 대기하고 있는 네, 다른 맞아요. 예. 몇 분이 계십니다. 네, 네, 네. 그리고 현재 대기 기간은 몇 분입니다. 네. 이런 것들을 항상 접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자동화되거나 인공지능 기술이 탑재가 된다고 하면 네. 이제 대기인 0명 그리고 그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네, 네. 그런 환경이 갖추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아, 사람은 한정적이지만 사실 인공지능은 계속 대응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가능한 변화군요. 예. 그렇군요. 네. 그 저희 집에도 이제 그 아마존의 알렉사라는 제품을 예. 가지고 이제 구입을 했는데 막상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네.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상에서 더 침투가 되면 저희가 또 이렇게 다른 변화들을 느낄 수 있을 텐데, 예. 네, 아직까지는 이렇게 체감을 많이 못했는데 또 그런 변화들이. 뭐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네. 너무 긍정적인 것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사실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근로자가 감소된다든지 네, 네. 기존에 하던 일이 대체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있을 일이기도 합니다. 아, 근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사실 부정적인 부정적인 변화이기도 하죠. 네. 일부분이 됐지만 네, 네. 그리고 부수적으로 그 인공지능이 좋다는 것은 알았는데 네. 도입을 할 수 있는 기업과 도입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을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좋아도 어떤 여러 가지 여건 관계상 네. 도입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기업 격차가 더 네. 심해지겠죠. 그럴 수 한쪽에 쏠림 있겠네요.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고 네. 그러다 보면 한쪽에 이제 어떤 부가 편중된다든지 그런 네, 뭐 역효과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 그런 또 부작용이 있을 수 네. 있겠네요. 네. 인공지능 전문가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여기에 맞는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감성 교류를 추구하는 지능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실현합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는 인공지능 관련 전문 기업으로 진출 가능하며 최근엔 인공지능 응용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관련 교육기관에서 인공지능 전문가 양성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와 관련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인공지능 전문가한테 필요한 자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인공지능 전문가에 필요한 자질은 네. 인간은 확률에 기반해서 이렇게 사고하는 존재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확률을 깨트릴 수 있는 네. 그런 역할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그리고 네네. 어떤 룰에 이렇게 따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런 창의성이 기반돼야지 이제 지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뭐 사회적 경험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그런 경험 네, 이제 그런 네, 것들을 이제 많이 경험하는 게 네네. 인공지능에 맞는 자질이지 않나 네. 전문가로서의 자질이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을 듭니다. 역시 인공지능에서도 창의성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네,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아까 그 창의적인 것들을 사고할 수 있게끔 경험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대표님은 이 일을 하시면서 네. 기억나는 경험,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세요? 실은 이제 제가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제 원리를 깨우쳤습니다. 인공지능 원리. 네.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 역으로 원리를 깨우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인데. 그냥 이제 처음에 네. 저희는 이제 사람이 어떻게 이제 인식을 하고 판단을 내리는가를 이제 책에서 보는 것만 알았지 네네. 실질적으로 이제 그게 어떤 식으로 자기한테 영향을 미치는 걸 몰랐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아기가 이제 2명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상둥이가 2명 있고 그 네. 위에 6살짜리 네. 남아가 있는데 네. 예, 남자만 3명입니다. 네. 예,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인공지능 원리를 적용을 해보니까 네. 나중에 그게 똑같이 발현이 되는 거를 제가 느꼈거든요. 아이를 통해서. 예, 그러면서 네. 이제 아이는 결국은 보는 거를 그대로 흉내를 내구나. 그 어느 날 보니까 제가 했던 말을 따라하고 예, 그런 것들이 이제 무의식 중에 이제 그런 특징들을 이제 추출하면서 이제 네. 어린이가 이제 성장하는 걸 보고 네. 이 원리랑 실생활 원리가 네. 상당히 이렇게 매칭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서 네. 상당히 좀 재미있는 뭐 기억보다는 저한테는 이제 그런 인상적인 요소였습니다. 네. 육아와 일을 동시에 하셨군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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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 깊으네요. 그 삐아제라는 교수가 이게 예. 아동 전문가인데, 그러니까 예. 자기 아이를 관찰하면서 사실 이제 이론도 만들고 책도 쓰고 한 굉장히 이제 유명한 분인데 예. 거의 비슷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경험상 이제 네.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네. 그 이제 인공지능 전문가로 일하시면서 예.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고 또 이 직업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제 그 마인드맵.ai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챗봇을 쉽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네네. 근데 최근에 이제 졸업 작품 한다고 네네. 대학생들이 찾아와서 네네. 이제 그거를 이제 챗봇으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네네. 이제 구현하는데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네. 상당히 이 챗봇이 나중에 이제 퍼스널 챗봇화 되어서 이제 누구한테나 좀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네. 그런 면에서 예, 재미 있습니다. 네. 사람들한테 그렇게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군요. 예. 네네. 그러니까 인공지능 전문가는 결국 이제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직업군으로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전망은요. 네.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주제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인공지능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요. 네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뭐 빅데이터라든지 뭐 IoT, 블록체인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네네.
그중에서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큰 역할을 이제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꼭 인공지능 아니더라도 네. 뭐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네. 업무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네, 네. 이제 인공지능의 한 부분 영역일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은 뭐 4차 산업혁명 아니더라도 지금 이미 충분히 중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네, 네. 앞으로도 더 전망이 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요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이제 수요라고 표현해서 좀 그런데요. 네. 기업의 입장에서 네. 어떤 이익에 기반하는 요구 사항들이 네. 앞으로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많이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그리고 사회적인 서비스 수준에서도 정부라든지 공공기관에서 도입할 네.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수요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인공지능의 미래가 굉장히 밝은 것 같은데요. 네. 그 두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을 드리면 이게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 뭐 인프라, 제도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면.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챗봇이라고 이제 자연어 처리 부분에서 이렇게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네. 국내 같은 경우는 이 자연어 처리하면서 이제 필요한 그 데이터가 이제 네. 그 영어로는 코퍼스고 한국어로는 이제 말뭉치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네. 이 말뭉치 사업이 세종 프로젝트라고 네. 한 10여 년 전에 했는데 이제 네, 그게 네. 중단이 돼서 이제 더 오, 이상 네. 신조라든지 그런 네, 부분에서 이제 연구함에서 상당히 좀 제약적인 부분이 있고요. 실은 이제 그거를 저희가 애틀이라는 상당히 우리나라 네, 최고의 네. 기관이 있는데 네. 그쪽에서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사야 되는 네. 어떤 그런 부분이 조금 인프라적으로 아쉽고요. 대신 네, 이제 네.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상당히 지원도 잘 되고 네, 네, 오픈화 네.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그 영어 자연어 처리는 쉬운데 네, 네. 한국어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뭐 오픈 소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군요. 예. 네. 이사님. 예. 저희들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사람이 가장 네.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뭐 어떤 한 기관에서 나서서 이제 한다고 해서 네. 한 번에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도 한데요. 네, 네. 뭐 이런 생태계가 좀 빈약하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 네, 네. 또 그런 것들을 또 이제 저희들이 그 극복하고자 네. 협회를 조직한 것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정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원책을 내기도 하는데 네. 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실제로 정부가 어떤 도움이나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해소하려고 하는 부분도 물론 좋겠지만 네. 정부 스스로도 네. 도입을 해서 개선돼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정부도 그 주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지원 대상뿐만이 아니라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음.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스스로 해 나간다면 네. 그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저런 어떤 아쉬운 점들이 네, 네, 네. 그 실제로 느껴질 것이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야기할 때 네, 그런 네. 것들이 좀 심도 깊게 네, 네. 이야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오픈 소스 같은 것들은 협회 차원에서 혹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네.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네. 뭐 이렇게 뭐 배포를 한다든지 이런 그렇죠. 게 또 돼도 좋겠네요. 예. 네, 네. 그 부분에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네, 네. 그 오픈 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지금 형태를 보면은 어떤 선도 기업이 네. 이제 제공하는 측면이 좀 사실인데요. 네, 네. 그 분야가 분야다 보니까 네. 개인이나 어떤 소규모 집단에서는 하기가 힘든 분야는 그렇죠. 사실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오픈 소스 같은 것들을 많이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재화가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한국에서는 한국어를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말뭉치 같은 경우에도 다른 나라에서 받아올 수도 없는 자료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이 반드시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내재화가 좀 많이 되고 기업 입장에서도 그 국내에 어떤 선도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선도 기업들이 좀 앞장서서 네. 투자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기를 좀 바랍니다. 그 대표님 좀 뭐 대답하기 곤란하실 수도 있지만 그 네. 신직업의 발견에 이제 항상 공식 질문 중에 하나라서요. 그 인공지능 전문가의 수입 뭐 이제 네, 뭐 연봉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 뭐 저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네. 실은 이제 스타트업 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대신 네. 이제
제 개인적인 매출이나 수입 같은 경우는 한 내년 정도 되면은 네. 제 친구들 중에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많은데 남부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일반적으로 이제 네. 이런 전문가를 이제 그 꿈꾸시는 분들의 네. 수입은 최소 한 20-30% 정도의 플러스 어드밴티지를 가져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0-30%라는 건 일반적인 뭐 네. 대기업을 다니는 직원들의 보통 개발자보다는 예를 들어 같은 개발자라도 네, 이제 네, 네. 인공지능 관련 개발자는 네. 최소 20-30% 이상 의 어드밴티지를 가져갈 것이다. 예. 네, 그렇군요. 그 인공지능 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이 도전하면 좋을까요? 예. 아마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데 네. 좀 남다르거나 네. 아까 창의성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거부감이 없거나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하면 네. 그 분야에 굉장히 재미있고 네. 흥미롭게 그 배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막연하게 어떤 인공지능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생각하기보다는 네. 분야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 분야를 정한 다음에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들을 습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필수적인 것들은 수학 능력이라든지 네. 그 수학을 또 빼놓으면 안 되거든요. 네. 수학적인 것들이 많이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기술이 네. 수학적인 것과 그리고 개발 능력, 네. 이 수학과 개발은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개발 능력에 창의성까지 덧붙여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필요하군요. 네, 대표님 예. 말씀해 주시나요? 그런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또 실질적으로 이 인공지능 개발은 네.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그 확률을 무시하는 창의성이었는데 그 네. 창의성이 단순함에서도 나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단순하게 y는 ax 플러스 b라는 네네. 거를 이제 어떤 데이터를 보고 역으로 이제 a와 b를 네. 잡아내는 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그 y의 네, 확률을 네. 높이는 네, 이제 네. 그런 규칙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하나의 인공지능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단순함도 존재하지만은 네. 창의성을 발휘하게끔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네. 그런 영역을 선택한다면은 상당히 좀 재미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두 분 그 앞으로의 계획이나 바람이 있다면 네. 예.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을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네.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뭐 바둑으로 치면 바둑의 알파고가 나왔고 그 이후에 어떤 것이 나올까? 그리고 의료계에서 어떤 닥터 왓슨이 나왔고 네. 그 분야에 또 어떤 것들이 나올까라고 하면은 사실 생각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과연 알파고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이 또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어떤 분야에서 선점을 하고 있는 인공지능이 네. 그 자리가 바뀌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아, 빨리 왜냐- 선점해야 되겠군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을 해서 그 품질을 높여나가는데 네. 선점했다는 거는 이미 학습 자료가 많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미 그런 부분에서 어드밴티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인공지능 분야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픈 소스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네. 사실인데 또 이제 현재 그 지역화에 되어 있는 어떤 자료들이라든지 그런 논리라든지 그런 데이터 같은 것들은 어디서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내재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네. 또 이런 환경들을 위해서 협회가 좀 이렇게 생태계를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노력들을 또 하고 있으니까 네, 좀 네.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맺은 말로 네. 그 4차 산업혁명이 네. 어찌 보면 이미 시작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저희들이 이제 서 있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네. 그 한복판에 서 있을 뭐 한국이라든지 뭐 개발자라든지 여러 가지 소비자들 이런 일반 사람들이 길을 잃지 않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이정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예. 아, 예. 또 협회의 포부까지. 네. 네. 대표님 말씀해 주신다면. 예, 현재 이 인공지능 서비스가 네. 이제 돈 많은 뭐 대기업이라든지 네. 예, 그런 쪽에서 지금 많이 이렇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바람이 조금 전에 그 왓슨 같은 그런 서비스가 뭐 네, 대기업 큰 병원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큰 금융권 이런 네, 쪽에서 네. 이제 적용되고 있는데 이제 그게 조금 더 이제 소매상이라든지 네. 일반인이라든지 예, 그런 쪽에서 이제 그런 인공지능 서비스를 네.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네. 예, 그런 거를 이제
저는 만들고 싶고요. 이제 네. 그런 게 이제 또 그런 쪽이 또 많은 시야를 가지고 네. 좀 보는 그런 것도 쪽이 또 기회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실은 이제 그런 쪽으로 저는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좀 아, 갖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인공지능 전문가의 전망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인공지능 전문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기업의 이익에 기반한 것은 물론 사회적 요구로 인해 다양한 분야로 급속도로 퍼져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관련 전문 인력 역시 더욱 증가될 전망입니다. 인공지능 전문가에 대해 알아본 신직업의 발견.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 자리해 주신 정우식 대표님, 그리고 김병훈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2월 미래창조과학부는 인공지능을 한국의 미래 먹거리로 추진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인공지능 분야에서 지능정보사회 기본법을 제정을 추진을 했고, 그래서 핵심 법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전문가에 대한 전망도 굉장히 밝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직업의 발견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